우주에서 표류하던 리플리의 우주선이 근처를 지나던 우주선에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리플리는 우주에서 57년 동안 표류하다 구조되었습니다. 그 사이 리플리의 딸은 병으로 사망했고 리플리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 슬퍼합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회사의 고문들이 노스트로모호의 폭발 경위를 묻고 결국 책임을 리플리가 지게 됩니다. 회사는 리플리가 다시 한번 그 행성의 길잡이가 되길 바라고 리플리는 에일리언을 없애기 위해 다시 한번 LA426 행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주선을 타고 리플리와 함께 정예 군대가 에일리언이 있는 행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리플리와 군인들은 공면기에서 하나둘 깨어나게 되고 모두 왕복선에 몸을 싣고 LA426 행성 식민기지로 떠나게 됩니다. 리플리는 부대와 함께 내부를 보기 위해 부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미 그곳은 오래전 인간의 손이 닿았었지만 이미 그곳에 식민지를 꾸리고 살고 있던 정창민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부대는 생명 신호기를 이용해 내부 순찰을 돌게 되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던 뉴트라는 어린아이를 찾게 됩니다. 리플리는 뉴트를 기지로 데려가 안정시킵니다. 그 사이 부대는 생존자들의 신호기를 추적해 보일러실로 가게 됩니다. 보일러실은 마치 벌레 동굴인 것처럼 끈적이는 점액질로 쌓여 있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생존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존자 몸을 뚫고 에일리언이 나오게 되고 그러자 갑자기 생명 신호기가 급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당황하는 정예부대는 에일리언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리플리는 남은 생존자들을 태워 에일리언을 따돌리고 허드슨은 수송선에 이륙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급하게 이륙 준비를 서두르는 수송선. 하지만 수송선도 에일리언의 습격을 받게 되며 추락하여 폭발하고 맙니다. 다시 식민기지로 돌아와 에일리언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우고 본선에 있는 여분의 비행선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누군가 통제실로 가서 우주선을 부르기로 하고 결국 배관을 타고 안드로이드 로봇 비숍이 홀로 가기로 합니다. 그 사이 무인기관총과 에일리언은 사투를 벌이는데 에일리언은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숨을 돌린 리플리와 부대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비숍 또한 통제실로 가서 고장난 통신기를 고쳐 비행기를 원격 조종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지 않고 에일리언들은 천정 배관을 타고 습격해옵니다. 리플리와 부대는 수많은 에일리언들과 사투를 벌이며 탈출구를 등지고 최선을 다해 퇴로를 지킵니다. 이 순간에도 배신을 하는 버크, 결국 빈손으로 에일리언을 만나게 됩니다. 용접기로 강제로 문을 열어 부대는 비숍과 조우할 위치를 교신하고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후발 부대 또한 최대한 태광로를 지키지만 결국 수류탄으로 에일리언과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수류탄 폭발로 인해 뉴트는 배수로로 떨어지게 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에일리언은 뉴트를 잡아가 버립니다. 리플리는 부상자 허드슨을 비행선에 태우고 지켜주겠다는 뉴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뉴트에게 주었던 생명 신호기를 쫓아 에일리언의 동굴로 뛰어듭니다. 신호기만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오열하는 슬픔도 잠시 뉴트의 비명소리를 듣고 재빠르게 뉴트의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페이스허거의 습격을 받기 전 리플리는 극적으로 뉴트를 구출하고 리플리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뉴트를 껴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테로는 에일리언 퀸과 수많은 페이스허거의 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플리는 알들을 보호하려는 에일리언 퀸을 알아차리고 망설임 없이 화염 방사기로 페이스허거의 알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리플리는 쐐기를 박듯 가지고 있던 수류탄 벨트를 알들 사이 불꽃으로 던져 넣어 폭파시킵니다. 그에 격분한 에일리언 퀸은 몸에서 알집까지 뜯어내며 리플리를 추격하는데 에일리언 퀸은 승강기까지 리플리와 뉴트를 쫓아왔고 때마침 열린 승강기 안에서 리플리는 화염 방사기로 퀸을 견제하며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에일리언 퀸 또한 반대 승강기를 타고 리플리를 쫓아왔지만 그 순간 비숍이 모습을 나타내며 리플리와 뉴트는 퀸이 쫓아오기 전 빠르게 수송선에 탑승해 도망치게 됩니다. 리플리와 뉴트, 비숍과 허드슨은 그렇게 수송선을 타고 폭발하는 LA-426 행성기지를 뒤로하고 본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비숍과 리플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비숍이 갑자기 습격을 당합니다. 비숍을 꼬리로 끌어올려 반토막 내버리는 에일리언 퀸, 리플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행선 밑부분에 매달려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리플리는 전력을 다해서 화물창으로 뛰어들어가 방화벽을 내려버립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뉴트를 찾는 에일리언 퀸. 하지만 이번엔 리플리가 시간을 주지 않고 에일리언 퀸과의 마지막 사투를 위해 적하기를 타고 에일리언 퀸과 맞섭니다. 리플리는 비행 통로를 열어 에일리언 퀸을 우주 밖으로 던지려 하는데 에일리언 퀸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리플리와 함께 추락합니다. 리플리는 혼신을 다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해치를 열어버리고 비숍과 뉴트 모두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리플리의 결단으로 인해 결국 에일리언 퀸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생존자 리플리와 뉴트, 허드슨과 비숍까지 동면으로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에일리언2는 1편의 리들리 스콧을 이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86년도에 개봉했지만 내용도 연출도 1편 못지않은 대단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래에 개봉했었던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를 잉태할 수 있게 가장 큰 기반을 닦아주었다는 1편과 2편 모두 현재에도 수많은 호평을 받으며 외계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영화입니다. 이상 제임스 카메론 감독, 시고니 위버 주연의 SF 공포 스릴러 에일리언2였습니다.